오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스파이 교실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3분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다면 스파이 교시 2기가 아니라 파트 2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파트 2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3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4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파트 1이 라이트 노벨 1권부터 2권까지 이야기를 그렸는데, 사실 1권부터 2권까지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좀 돌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장면을 좀 오랫동안 그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재밌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리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고, 그나마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라이트 노벨을 1권부터 2권까지 전개되는 동안 여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초기에는 좀 실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재밌어졌고, 마지막 사건에서는 다음 파트 2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3분기를 맞아서 반영된 애니메이션 스파이 교시 파트 2는 망아의 아네트가 주연이 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여러모로 재밌게 볼 수가 있었고, 또 가장 스파이 교시 시리즈 중에서 초기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티아가 활약하는 그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에피소드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티아가 여기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마지막 역전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스파이 교시 4권의 줄거리를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클라우스가 타동한 잔인무도한 스파이 킬러 시체가 자백하면서 스파이팀 등불은 제국이 풀어놓은 정체불명의 조직 뱀의 단서를 잡고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적이 둔주를 튼 무자이아 합중국의 대도시 미타리오에 상륙한다. 하지만 지휘를 맡은 티아는 어떤 일을 계기로 스파이로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의 뇌리에 일제히 자신을 구해준 어떤 스파이의 말이 스친다. でもただのスパイじゃダメ。敵をも救うヒーローを目指しなさい。 공포가 휘몰아치는 전장, 상상을 초월하는 간대와 악, 절망의 구렁에 빠졌을 때 모두가 고대하던 영웅이 나타난다. 공경에 굴하지 않는 스파이 판타지. 선생님, 결판을 내자. 이거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티아였습니다. 티아가 과거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스파이는 바로 하염의 홍료였는데, 그녀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좀 나이를 들고 병에 걸리게 된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었습니다. 홍로 또한 병에 걸리는 바람에 보라데미를 상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그녀의 의지와 영혼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티아가 모두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개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티아를 통해서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려지는 도시 미타리오를 무대로 정말 엄청나게 티아가 마지막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게 된다면 티아가 눈부시게 어떤 작전을 꾸몄다기보다는 보라개미가 지배하고 있는 일개미들에게 명령을 더 씌우는 형태로 티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발현이 됐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라이트 노벨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스파이 교실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그쪽으로 그리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티아는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가슴이 큰 미소녀다 라는 것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스파이라는 거를 남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권의 이중 커버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티아의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유메 가타리, 니드 미. 저는 정말 티아가 필요합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파트 2에서 스파이 교시 4권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 캐릭터들이 각자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모니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아주 놀라웠죠. 다트를 던지면서 3개를 동시에 던지면서 맞추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의 다트에 맞춰서 튕기는 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점수판에 맞춰서
마지막 역전승을 하는 장면은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역시 스파이 교시 시리즈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가 되어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읽을 때는 그 과정을 그리는 데에 많은 시간과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힘들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특정 장면을 지나게 된다면 도대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더 재밌게 책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번 파트 2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애니메이션 2기 제작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저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노벨 스파이 교시 5권은 우인의 에르나가 메인이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이 라이트노벨 스파이 교시를 조금 더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엄청난 인물들이 새롭게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라이트노벨 4권까지 볼 수 있었던 이야기는 어디까지 등불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면 5권에서는 등불 멤버들이 크게 활약을 하기도 하지만 등불의 라이벌이 되는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불의 멤버들은 모두 다 스파이 양성학교에서 나고자로 분류가 되었던 그 소녀들을 모아서 불가능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창립된 기관이지만 5권에서 등장하는 라이벌들은 그 스파이 양성학교에서 톱으로 불리는 엘리트로 불리는 그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 등장해서 등불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띠지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내놔 너희의 복수를 팀의 종망을 건 승부가 펼쳐진다. 이거는 바로 클라우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등불과 그 라이벌 팀이 여러모로 경쟁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에르나의 활약은 또 생각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라이트노벨 스파이 교시는 4권까지는 어디까지 맛보기에 불과했고 5권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6권을 가게 된다면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라이트노벨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잘 만들어졌고 히로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귀엽고 히로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녀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귀엽고 그 중에서도 티아가 가장 귀여웠고 티아가 메인이 되는 4권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고 애니메이션 파트 2 후반부도 아주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라이트노벨은 절대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신합니다.